고프나, 도련님이 오시려나 봐. 어서 문 좀 열어줘. 언니,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서 열어달라니까. 언니 야물의 채근에 고프는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었다. 텅 빈 마당엔 까치 소리만 요란하고 병색이 완연한 야물은 고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리움이 가득한 눈길로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물은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권유로 청산이라는 어린 도령과 혼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산이 가족과 함께 이사한 후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부모는 혼기가 지난 딸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며 다른 혼처를 권해보았지만 야물은 청산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텨오던 차에 그만 중병이 들고 말았다. 고프나, 금비녀, 금비녀를 내 손에 쥐어다오.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고뿐이 얼른 함에서 금비녀를 꺼내 손에 쥐어주자 야물의 야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청산의 부모가 미래의 며느리에게 혼약의 예물로 준 것이었다. 고프나, 내가 죽거든 이 금비녀를 내 관 속에 넣어다오. 그리고 내가 죽은 후 도련님이 오시거든 네가 내 대신 네가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야물은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야물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청산이 찾아왔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아이고, 우리 야물이 불쌍해서 어쩌누. 야물에 붙인 오진사는 불쌍한 딸 생각에 청산에게 원망의 찬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청산의 사연도 기구했다. 제가 13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고아가 된 저는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여길 찾아왔는데. 서럽게 우는 청산을 보며 오진사 내외의 마음도 아파왔다. 보아하니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 있도록 하게나. 오진사의 배려로 청산은 그곳 사랑채에 기거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청산이 자는 방에 뛰어든 여인이 있었다. 동생 고뿐이었다. 이 야심한 밤에 웬일이시오? 놀란 청산의 물음에 고뿐은 죽은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왔다고 했다. 도련님이 오시면 소녀더러 언니 대신 모시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왔으니 오늘 밤 제 청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언니하고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천륜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소. 청산의 완강한 태도를 본 고뿐은 가슴에 품고 온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도련님이 정 거절하시면 소녀 이 자리에서 칼을 물고 죽을 것입니다. 서리빨 같은 고뿐의 태도에 청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 밤 고뿐을 품에 안고 말았다. 첫 닭이 울기 전 청산은 고뿐과 함께 오진사의 집을 떠났다. 사랑의 도피행을 감행한 연인들은 함흥 남쪽 바다에 있는 꽃섬으로 들어갔다. 꽃분이가 챙겨온 폐물을 팔아 살림을 꾸린 두 사람은 밭을 일구고 고기잡이를 하며 자유롭게 살았다.
곤궁한 삶이었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쳤다. 그렇게 꿈 같은 1년이 흘렀다. 곱부는 이제 부모님도 용서하실 거라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청사는 두려웠지만 곱분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거룻배가 전진나루에 도착하자 곱분이 청산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이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부모님을 뵙고 불여여식이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런다고 노여움이 풀리시겠소? 혹여 부모님이 서방님 말을 못 믿으시거든. 자, 이 금비녀를 보여주세요. 그럼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셨죠, 서방님? 곱부는 청산의 손에 금비녀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청산이 왔다는 말을 듣고 오진사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사람아,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기에 말도 없이 사라진 게야. 우리 내외가 얼마나 걱정을 한 줄 아는가? 나무라기는커녕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오진사의 말을 듣고 청사는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곱분 아가씨를 유혹해 야반 도주를 한 죄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식불명인 채 숨만 붙어있는 애가 야반 도주를 하다니. 오진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건너방 방문을 열고 안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동생 곱분이가 누워 있었다. 보게나 우리 곱분이는 1년 전부터 의식을 잃고 저렇게 누워만 있다네. 청사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곱분이가 전진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믿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때 문득 부모님이 정 믿지 않거든 금비녀를 보여주라던 곱분이의 말이 생각났다. 청사는 품속에서 금비녀를 꺼내 오진사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분명 야물의 관 속에 넣었던 금비녀가 아닌가? 오진사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네 놈이 우리 야물이 무덤을 파고 꺼낸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단 말인가? 여봐라, 당장 저놈을 결박하고 실토를 할 때까지 매질을 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청산을 짓누르고 결박을 지웠다. 바로 그때 건너방 문이 열리며 걸어 나오는 처녀의 모습이 보였다. 1년 동안 의식불명으로 죽은 듯 누워있다던 동생 곱분이었다. 아이고, 곱분아! 우리 곱분이가 깨어났구나. 오진사 내외가 기뻐하며 소리치자 곱분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 불효여식 야물이옵니다. 야물이라고? 아니 분명 야물이라고 했느냐? 예, 야물이옵니다. 소녀 곱분이의 육신을 빌려 1년 동안 서방님과 부부의 정을 나누며 회포를 불었습니다. 이제 여한 없이 저 세상으로 가오니 부디 저 대신 서방님과 곱분이가 연분을 맺도록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당부한 후 야물은 청산에게 다가와 이별을 고했다.
서방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동생 곱분이와 혼인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란 청산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사이 그녀는 애정어린 눈길로 청산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야물의 혼이 빠져나가자 곱부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다음 날 기적처럼 깨어났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했다. 야물의 소원대로 오진사 내외는 길이를 택해 청산과 곱분의 혼례를 치러주었다. 청산은 야물의 무덤에 사후 절부 야물이라는 비석을 세우고 죽어서까지 열려의 도리를 다한 그녀의 넋을 기렸다. 정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죽은 언니의 영혼이 동생의 몸속에 들어가 돌아온 정원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이 애틋한 이야기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북녘 땅 함경남도 홍은군에서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청산과 야물의 애틋한 사랑이 깃든 꽃섬 화도엔 현재 북한 동해관문의 군사기지인 화도 방어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정은이 꽃섬을 시찰해서 포사격 훈련을 독려하는 모습이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섬 꽃섬이 군사기지로 변한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군요.